올해 대한민국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 역대급 군 퍼포먼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만에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시가행진이 마련되어 더 가까이에서 국산 무기의 우수성과 국군의 위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K방산의 주역인 K9 저주포, K2 흡전차, 천무 등을 시가행진에서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은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인 LSM이 개발이 완료된 이후 사상 처음 일반의 실물이 공개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배포한 한 장의 사진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LSM의 형상이 유출되었습니다. K2 전차 뒤로 이동 중인 LSM이 포착된 것인데요. LSM은 픽업 트럭과 두 종류의 발사대 트레일러를 사용하는 11륜 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항공탄인 AAM과 대탄도탄인 ABM에 따라 발사대 트레일러를 교차 사용하는 것인데요. 대탄도탄 ABM의 치적이 AAM에 비해 훨씬 큰 만큼 발사 트레일러는 6륜 이상을 장착하게 되고 2x3 유견장 발사대에 탑재되게 되는데, 이로써 사진 속 LSM은 대탄도탄 ABM 유견장 발사대 트레일러를 장착한 LSM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LSM은 연장형 트레일러를 사용하다 보니 미국의 사드와 외형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사드는 탄도탄 요격만을 위해 만들어진 대공방어 체계로 동구권 국가들이 강점으로 지니고 있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된 체계입니다. 반면 동구권의 대공방어 체계는 서구 진영의 전투기들을 대응하기 위해 S-400과 같은 대항공 요격 체계가 중심이 되었죠. 이 두 진영의 각기 장점들을 취합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한국의 LSM입니다. 서방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또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은 한국은 철매를 통해 얻은 기술을 발전시켜 천군과 LSM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이 기반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LSM과 S-400을 비교하면 런치 방식부터 각기 핫, 콜드로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특히 LSM은 최신에 개발된 대공방어 체계답게 사드나 S-400 대비 첨단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궤도 수정 및 자세 제어 장치를 채택하여 중량 및 부피를 줄이고 수화성 추진제를 적용함으로써 액체 추진제 방식의 DACS처럼 점화 및 재점화를 통해 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대공방어 체계와 차별화되는 각종 신기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대탄도탄 ABM의 사거리는 15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직격 비행체와 DACS, 단분리 기술, TVC를 사용하며 상세한 제어를 위해 젤 타입의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축추력 기술을 통해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은 흡사 아이언맨의 기술을 보는 듯하여 화제가 되었죠. 대항공탄 AAM은 200km급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며 천궁의 KU-밴드 레이더 탐색기를 개량한 것이 적용되는데요. 보통 대기권 내의 항공기 요격 임무를 담당하지만 ABM이 요격에 실패할 시 패트리어트와 같이 탄도탄 요격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LSM이 적국의 미사일 위협을 철통 보호하는 방어 체계라면 적국 본토 핵심 주요기지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최고의 공격 체계 역시 이번 국군의 날 행사 시가행진 때 공개되는데요. 바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그 주인공으로 LSM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그 모습을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5는 한국이 지닌 최고의 전략급 무기로 그 재원이나 성능, 모습이 모두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현무5는 더욱 발전된 크기와 중량으로 인해 신형 발사대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공개된 바가 아직 없죠. 다만 현재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려 16x16 차대 전장이 20m에 가까운 사이즈로 화성 17이나 토포램 텔 수준에 가까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사관 역시 지금처럼 각진 형태가 아닌 동구권 텔과 같이 원통형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된 현무5 영상에서 동구권 미사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 동구권 텔인 원통형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무5가 시가행진 때 공개된다면 그야말로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를 발칵 뒤집을 만한 사건입니다.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이 사실상 현무5의 사거리 안에 들어오며 특히 괴물 미사일로 불릴 만큼 그 위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이죠. 현무5는 탄도 중량 9톤, 총 중량 36톤으로 세계 최대 탄도 중량의 재래식 미사일입니다. 탄도 중량 9톤은 비상식적인데 통상적인 탄도 중량은 1톤 내외이죠. 탄도 중량을 낮추게 되면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고 무려 3000km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중국의 주요 도시들 모두 타격권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거리 3000에서 5500km는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무5는 사실상 한국의 첫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1단 고체 로켓 모터 추력만 75톤급에 달하는데요. 1단을 기준으로 하면 사거리 12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미국의 ICBM 미니트맨 3와 동일한 재원입니다. 단 미니트맨 3는 3단 추진이며 현무5는 2단 추진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오히려 미국보다는 러시아의 IRBM인 RST-10 파이어니어와 유사한 재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수 있는데요. 파이오니어는 총 중량 37톤으로 현무5와 마찬가지로 다탄두 운용을 통한 3발의 핵탄두를 사거리 5,500km 지점에 투하가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현무5와 같이 텔 기반이었으며 심지어 발사 방식도 콜드런치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매우 많죠. 냉전 시절 미국은 파이오니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급히 유럽에 퍼싱2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형 퍼싱2로 불리는 미사일이 현무2C죠. 한국은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각각 주요하게 운용하던 핵투발 수단을 전부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런 국가 또 없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현무5를 두고 벙커버스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벙커버스터는 현무5가 지니고 있는 역할 중 일부일 뿐 오히려 성능을 축약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지하 갱도를 타격하는 용도인데 현무5가 지니고 있는 파괴력은 지하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상에서 더 크게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벙커버스터가 아닌 지진폭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무5의 모티브는 바로 2차 대전 당시 파괴자로 불리던 지진폭탄 영국 톨보이입니다. 톨보이는 12,000파운드 5.4톤의 폭탄으로 대용량 폭탄을 땅속에 박아버린 후 터뜨려서 지진을 일으켜 집안도 함께 무너뜨린다는 비범한 발상으로 기획된 물건입니다. 땅속에 박히려면 일단 탄두를 무겁게 만들어야 하니 자연스레 벙커버스터 역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톨보이의 데뷔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펼쳐진 직후 1944년 6월 8일 밤 독일군의 증원 또는 보급로로 사용될 수 있는 소메르철도 터널 폭격이었는데요. 명중한 폭탄은 약 18m의 안반층을 뚫고 들어가 터널을 아예 박살내버렸습니다. 이에 톨보이의 위력을 새심 깨달은 영국은 그랜드 슬램이라는 업그레이드형 지진폭탄을 개발하는데요. 길이 7.7m, 중량 10톤, 폭약 6톤에 달하는 그랜드 슬램은 정상 고도에서 투발 시 추진체 없이도 폭탄이 표적에 도달할 때의 자유낙하 속도가 음속에 가까운 마하 0.94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랜드 슬램의 직격당한 브레멘의 발렌틴 유보트 기지에는 4.5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가 있었지만 모두 파괴되어 완전히 날아가 버렸죠. 그런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랜드 슬램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현무5입니다. 그랜드 슬램 총 중량만큼의 폭탄을 탄두에 아예 박아놓고 심지어 그랜드 슬램의 속도 10배인 마하 10의 속도로 발사되기에 이는 즉 최소 1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현무5가 댐 아래 집안에 떨어지게 된다면 지진 발생으로 인해 댐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지난 20일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국방우주 미사일 전략 포럼에서 충격적인 한국군의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를 확장해 북핵에 버금가는 미사일 1만 발을 양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심지어 국방과학연구소 수장의 발언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결코 한 발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플랫폼으로 1파와 2파를 나뉘어 수십 발의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KMPR을 제대로 구축하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재래식 전력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현무5와 같은 고위력 탄도탄 등을 대량으로 생산해 유사시 수십 발을 수십 회에 걸쳐 일제 사격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DD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10킬로톤 전술 핵무기 공격에 대응하려면 10톤급 미사일 100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북한이 300킬로톤 규모의 수소폭탄을 터뜨린다면 100톤급 미사일 20발을 일제 사격으로 10회 반복하면 유사한 보복 타격을 할 수 있다고 하죠. 10톤 미사일은 현재 개발이 완료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 정도의 파괴력입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보유 수량은 6,000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무 시리즈와 같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순항미사일은 국가 주요 시설을 정밀하게 오차 없이 맞춤으로 타격이 가능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위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순항미사일 중에서 사거리 1,500km 이상을 개발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순항미사일 전력 하나만으로 세계 5위 안에 드는 미사일 강국이라 불리고 있죠. 여기에 현무까지 포함된다면 우리나라는 미사일 측면에서 질적, 양적으로 상당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 북한이 쫄았으면 현무5 개발 성공 발표 이후 담화문에서 끝을 모르는 동족 대결 광기라며 한국의 군비 증강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얍삽하게 새벽에 남침해놓고 분리할땐 동족 거리는 게 북한다운 행동이네요. 오늘의 한 줄 평, 광기라고 미치지 않고선 미친놈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